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식 선생님 저 주쌤 김도영이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뵈러 왔는데요. 제가 월요일의 남자에서 갑자기 탈바꿈을 뿅 하고 왔습니다. 금요일의 남자로 왔는데요. 그건 아무래도 한 주를 좀 잘 마무리해보자 라는 의미로 제가 금요일을 책임지러 한번 왔습니다. 자, 새롭게 출발한 대박플러스 시즌2 벌써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좀 알찬 시간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멘토들의 색깔을 잘 서로 함께 쿵짝을 맞춰가면서 손뼉을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앞으로 대박플러스는요, 기법 강의와 함께 그에 따른 종목 상담도 시원하게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죠? 여러분들과 저희가 특히 이제 제가 금요일을 책임지러 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우량한 종목이라든가 또는 급등주의 매매법을 가지고요. 우리가 바로 믿고 보시기만 하면 정말 수익을 날 수 있는 그런 내일장 공략주 시간도 있다라는 거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종목 상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겠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번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요. www.sentv.co.kr로 들어오셔서 대박플러스 시즌2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거가 있으시거나요? 아니면 기법에 대한 궁금증 또는 자신의 희노애락 부분들, 뭔가 우리의 투자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런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직접 연결을 한번 해서 서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월요일날을 책임지러 왔을 때는 저의 기법과 그리고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방식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었는데, 금요일날을 생각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를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복귀하는 시간과 함께 다음 주에 전략을 세워보는 거 어떨까? 짧은 기간 동안에 전략을 세워간다라면 그에 따라서 종목의 힘도 같이 선별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승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시황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의 기법도 녹여보고 또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 계속 감기 걸리다가 이제 몸살을 좀 알아누울까 말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19.17포인트 하락 마감한 1984 앞에가 1900으로 바뀌어 있지만 7포인트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 금일장 같은 경우 셀트리온의 반등을 다시 한번 가져오긴 했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는지 4.91포인트 하락 마감한 515.74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압력도 좀 있고요. 또한 중국에서도 압력을 지금 시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굳건하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을 땐 개입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1060원대를 계속해서 의미를 하면서요. 1064.9 원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으면 조금 강보합 조금 마감하는 부분이었고요.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를 한 주를 정리하기 전에 앞서서 저도 여러분들께 바리스탁으로 일상에 우리가 쉽게 접했었지만 종목을 발굴하지 못해서 쉽게 관가해서 버렸던 뉴스에서 찾았던 종목들의 제 수익률 베스트 5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 둘씩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요.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1위를 지금 당당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라이콤이 21.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TX 시큐리티가 19.1%를 기록하고 있겠고요. 영업무역, 현재 영업무역 같은 경우 우리가 날씨가 추워진다, 미리 선취하자라는 관점에 1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운시큐어가 ITX 시큐리티와 마찬가지로 보안, 인터넷 보안과 그리고 모바일 보안 보자라고 했었죠. 역시 5.2%. 아직까지는 수급의 부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유심카드 쪽의 보안이 아직까지는 재료화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약 수익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CJ 헬로비전 이 얘기 드렸죠. 방송법의 전쟁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현재 수익률 5.1%를 기록하면서 당당히 5위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 둘씩 흐름을 짚어볼게요. 자, 이라이콤
이렇게 각이 살아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지난 8월 달에 바닥권을 만들어내고 나서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들께 없는 신호등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신호등 바깥에 있는 녹색등 바깥에 있을 때 몸통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그 부분의 지지대를 가지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평선을 갖고 매매하실 수 있는 팁으로 오늘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요. 올라타면서 안정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이럴 때 가장 중요하셨어요. 바로 이 자리라는 거죠. 바로 녹색 신호등 안에서 들어와서 수익을 챙겨주고 있었지만 뭐라 그랬죠? 빨간 신호등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고 정차를 하고 정지를 하게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 지지력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관점으로 들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IT 부품 중에서 여전히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목표가가 22,300원까지 지금 추가적으로 반등 모멘텀을 좀 더 노려보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을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이라이콘 한번 보세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꾸준하게 지속되고 있죠. 자, IT 부품 쪽에서 그리고 IT 소재 쪽에서는 분명하게 호불호가 이제 갈릴 겁니다. 3분기 실적 발표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고요. 기관계가 투신 쪽을 필두로 해서 지금 공격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이라이콤의 추가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요. 이라이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무조건 강력 홀딩 한번 해보자. 대신 터치하면 이번에는 이익 실현으로 좀 빠져나오자라는 전략을 좀 드리겠고요. ITX 시큐리티 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는 부담스러웠죠. 보니까요. 1,000원도 1,500원대 부근에서 단기 급등을 하면서 N자형으로 정확하게 올라왔었던 거죠. 하지만 이 부분에 공포를 느끼게 있을 때 주쌤은 뭘 했었죠? 뉴스를 통해서 바로 보안 쪽을 체크를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자리죠. 바로 이 자리에서 맥점을 찾아가 버렸다는 거죠. 바로 신호등이라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위축되고 있었을 당시에 매매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거, 가장 시장에서 잊어버렸던 기본을 충실하게 대입을 시키다 보니까 이 시스템 로직 자체에서 특히 종목에서는 우상향을 빠르게 저점을 잡아 끌 수 있다는 거죠. 또한 녹색등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녹색등을 이탈하면 짧은 손절매로 대응할 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매매했던 종목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 관점에서요. 이제 ITX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를 7,680원 쪽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봐야겠죠. 바로 이 부분의 흐름입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흐름과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면 녹색등이 이제 꺾였죠. 그렇죠? 그런데 강력한 지지력을 가지고 모멘텀과 함께 수급의 양호에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녹색등이 위에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목표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현명한 투자자 해야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 뒤에 저를 만나봐야 되니까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자, 녹색등의 라인 자체가 7,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초 월요일과 화요일 날쯤에 7,100원을 빠르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 준다라면 거래량과 상관없이 가시면 보유해가지고 홀딩해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릴게요. 3분기와 4분기 실적이 여전히 폭발적이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실적 가시권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수급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니까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유진이 되고 있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라이콘과 ITX 시큐리티 같은 게 선치가 되고 나서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우상향 계속 가는지 원인을 하나 찾았죠. 투신이 시장이 힘들매도 불구하고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지금 주셈의 포트만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갈 수 있고 수급을 먼저 붙을 수 있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고요.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영업무역입니다. 안 추우세요? 여러분들 되게 추우시죠?
저 진짜 정말 추워서 오직 갔으면 스튜디오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옷을 입고 나와 있거든요. 자, 다른 외투는 벗어났지만, 자, 이거 보세요. 신호등이 얼마나 편해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바닥권에 있다가 저희가 이때쯤에서 타이밍을 잡아버렸죠. 그쵸?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요때 신호등이 돌렸고, 이때 돌릴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자신있게 선취 관점을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죠. 31,650원대, 요때 매수가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가능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바로 밑에 보시면 빨간등 신호등,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는, 손절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선취 관점에 들어가다 보니까 자신있게 31,650원에 편입이 시도가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바로 며칠 횡보하다가 바로 급등을 나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상향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옆에서 기고 있다. 역시 ITX 시큐리티와 마찬가지로 횡보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녹색등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건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 관점을 놓고 보더라도 조금 더 홀딩하는 전략 4만원. 자, 마지막 신호등은 오색 빛깔로 마무리를 집니다. 색동적 오류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4만원까지 추가 가보자. 올 겨울 더 춥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비 정보 하나 말씀드릴까요? 뭐냐면요. 바로 현재 기관 쪽에서 다음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섹터 중에 하나가 의류 섹터입니다. 반드시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의류가 많죠. 베이직 하우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다시 필라도 있을 거고요. 필라 코리아도 있겠고요. LG 패션도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K 트렌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바닥권에서 매수할 수 있다라면 지금 눌린 매수도 괜찮은 자리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역시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마지막 수급 특징을 한번 보면요. 기관계 쪽, 특히나 외국인들의 현재의 동반 압박 이후에 추가 다시 단매수가 들어오지만 요건 단발성에 그칠 수 있지만 기관계를 잘 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투신의 연속성을 한번 보자라고 했어요. 지금은 중소형주의 투신 쪽에 쏠려 있는 종목은 상당히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이 얘기 드렸죠. 2011년도 하반기 장세가 올 2013년도 하반기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현재 그 모습을 주도해서 갈 수 있는 건 바로 기관의 수급이 선행돼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운시큐예요. 잘 가다가 옆으로 켜요. 라운시큐 어떻습니까? 바닥권에 있다가 우상향 쪽으로 오면서 단기 급등을 갔죠. 자, 이때 재료 뭐 있었죠? 그쵸. LG U+와 함께 시범 서비스에 대한 모바일 보안 쪽과 함께 유심카드 측의 보안에 대한 정책이 수혜 쪽으로 받아왔는데요. 현재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보죠. 자,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지난주에. 여러분, 만약에 저 때문에 매수를 하셔서 우리 시청자분과 통화를 했었어요. 2,000원대 매수를 했는데 급락이 나온 이날이었었죠. 제가 바로 이 다음날 뭐라고 했죠? 아래 꼬리가 달리는 2,000원 이하 쪽에 더 분할로 추가 비중을 세우셔도 된다.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수익 구간에 그 시청자분께서 빠져나오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때 강력하게 보유해보자. 내년과 올 하반기 막판부에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 상반기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저도 소액 결제 많이 해요. 오늘도 제 친구 부부들 오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소액 결제가 오늘도 한 9만 원 상당히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서비스가 정확히 된다라면 라운시큐의 이 유심카드 보안 서비스는 저도 유료 사업의 부분에서는 분명히 결제를 하고 쓰려고 합니다. 그만큼 저의 자산이 중요하니까요. 시청자분들의 자산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운시큐가 조금 가져가 보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위험성은 하나는 체크하자고요. 자,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는 이유도 이거거든요. 바로 한 1,650원대에 대한 강력 이탈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어요. 이 부분만 여러분들 좀 조심하시는데 이런 식의 아랫꼬리의 패턴들을 만들어준다면 당당하게 저라면 비중을 지금 한 주도 없으신 분들은 1,940원 아래에서부터는 분할적으로 20% 비중은 저는 자신있게 좀 채워가겠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1650원 부분에 꼬리만 달린다라면 보유하는 홀딩 전략을 가져가면서요. 자,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 라운시큐어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걱정스러운 분이 계시면요. 언제든지 샘플러스 또는 서울경제TV에 전화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와 함께 공감을 하면서 회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수급적인 측면의 부재가 왜 발생이 되고 있는지를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생방송에서 약속드립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 한번 볼게요. 있나요?
앞에랑 비교해보니까 역시 없죠. 기관계 쪽에서 보험창구 쪽에서 들어오긴 했었으나 현재 공급 계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자, 공급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시크릿입니다. 그건 저와 함께 우리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강력 보유견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베스트 5의 마지막에 있는 종목 보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5종목 보여드리는데요. 바로 CJ 헬로 비전입니다. 저희가 16,800원에 매수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딱 볼게요. 16,800원 같은 경우에는요. 급등했던 부근에서 추격을 따라붙는 위치가 걸려들었던 부분인데요. 자, 체크를 해보자고요. 기억나세요? 방송법의 싸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인수하고 나서 현재 유무선 부분과 함께 디지털 쪽, 관련된 쪽에 IPTV까지 해보면 너무 거대 공룡이 돼 있기 때문에 방송법의 개정 싸움이 붙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SO 사업, 즉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지역 케이블 방송이 있죠? 분당을 예를 들면 모모 방송인데 모름 방송이 하나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SO 사업이에요. 각 지역별로 있으실 거예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이 방송법의 싸움이 난다면 분명히 수혜를 스카이라이프는 어찌됐건 개정법이 나오면 울고 웃을 수 있는 부분에서 울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쪽으로 CJ 헬로비전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현대HCN과 마찬가지로 우상향 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가져갔는데요. 자,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여기서 요거를 설명드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읽어가 볼게요.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요, 자신있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요. 바로 16,400원 정도의 이탈이 없다라면 강력히 끌고 가고 미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붙여서 잡으셔도 충분해요. 시장이 위축돼 있다고 해서 내가 손이 못 나갈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빨간등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 신호등의 모습을 보세요. 자, 요거를 끝나고 나면 이 설명을 본격적으로 좀 드릴 건데요. 각이 살아남은, 각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나란히 지지대가 나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얘기 하나 딱 드릴게요. 이평선에서 우리 무슨 얘기합니까? 정, 배, 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무슨 얘기를 하죠? 역, 배, 열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평선에 내놓고 대입해도 맞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신호등도 현재 우상향으로 갖고 있으면서 정배열 상태에 나란히 간격을 마디를 벌리려고 하는 거죠. 그죠? 제가 주식 승천하다 보니까 마디도 듣게 되고요. 뭐 각도 듣게 되니까 저도 같이 멘트를 쓰긴 쓰는데 어차피 그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래서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목표가 18,500원 부분이죠. 18,500원 정도까지는 단기 트레이딩 부분에서도 충분히 우상에 갈 수 있으니까 일단 CJ 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현재 매물 수급 과정이 좀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제 좀 지겨우시죠?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이 내용들, 그쵸? 네, 맞아요. 제가 한 2009년도부터 써먹었던 기법 중에 하나니까요. 지지와 저항의 캔들 모양을 갖고 분석하는 법. 요즘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조금 관점으로 보면 아하, 거기서 매물 소화는 분명히 필요하겠구나라는 관점을 보고요. 자, 수급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CJ 헬로비전. 제가 이 얘기 드렸죠. 왜 방송법의 싸움이 정책과 함께 싸움이 붙었는데 역발상 생각해보자. 그쵸. 기관들은 잘 알고 있는 거겠죠. 역시 기관의 수급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우상향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관점. 그 다음에 이익 실현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16,400원 부분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그리고 우리가 16,800원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지력 나왔다면 위쪽 슈팅에서는 짧게 끊어내는 방식도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제부터 시황간을 읽어가면서요. 자, 여러분들께 없는 신호등이죠. 그쵸? 주셈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한 내 종목, 생방송에서 상담을 못 받는 종목이 신호등에서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궁금하시면 샘플러스를 통해서 제 공개 방송, 장호 방송도 좋고요. 장중 방송은 요즘은 좀 많이 진행을 못하고 있지만 그때 들어오셔도 허심탄회하게 저희가 서로 딱 얘기해보자고요. 정말 갈 수 있는지, 더 들고 가도 되는지, 아니면 팔고 다른 종목으로 안전하게 가야 되는지 할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번 주 한 주간의 시황을 정리하면서 이 신호등을 이평선과 함께 여러분들 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이번 주 시황의 흐름을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일단 화면으로 어떤 모습이 나왔는지만 체크하고 제가 본격적으로, 자, 여러분들과 저희 궁금한 거 뭡니까? 연말 랠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갈 것인가 궁금하죠. 그리고 현재 2000포인트가 깨졌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어쩌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있겠죠. 오늘 속 시원하게 답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보겠습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의 코스피 시장 지난 10월 25일 금요일 날부터의 흐름만 보자고요. 자, 체크를 해보자고요. 잘 적으세요.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오다가 11월 1일 지난주까지 사오다 이번 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 압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외국인 유가증권 매도 확인하셨죠? 자,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어떻습니까? 지난 10월 25일 이후에 11월 1일인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역시 매수로 소폭이 남을 유지는 됐었으나 이번 주 내내 매도로 전환된 840원 매도로 끝났다라는 거죠. 어허, 유가증권 시장의 매도와 코스닥의 매도가 나왔구나. 현물의 흐름이 그렇게 쉽지 않았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자, 선물 시장 갑니다. 선물 시장의 외국인들 추이 보니까요. 매수로 꾸준하게 좀 유지해 들어오다가 매도 전환되면서 매도 속도를 키웠다라는 거죠. 누죽상으로 좀 봤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흐름을 체크할 것은 바로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관 얘기 제가 안 드렸죠. 그쵸? 왜 안 드렸죠? 그죠? 삼척동자도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죠? 기관이 코스닥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의 전체 시장은 사고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죠? 10월 월말 효과의 윈도우 드레싱도 없었고요. 월초 부근에 오히려 더 매도 때리기 바빴는데 어제 희소식 하나 있었죠. 뭐 있었죠? 투신이 바로 자신 있게 이제 펀드런이 진정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린 수익률 게임을 하러 갈 자신이 있다라는 발언들이 어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오늘 시장에 도신 루머 하나 얘기할까요? MSCI 스몰캡 11월 27일 기준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종목 시장에 노출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종목들이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물을 봤어요. 그 다음 콜옵션 쪽 옵션 볼게요. 잘 다각적으로 봐야 돼요. 파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콜 옵션 쪽의 금액 추이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14억의 매수 우위였죠. 그런데 12월물 기준이죠. 11월물 기준이죠. 정정합니다. 그런데 콜옵션이 외국인이 빠져나갔어요. 그쵸? 그러면 풋옵션으로 왔나? 궁금하죠. 열어보죠. 자, 어떻습니까? 그렇네요. 11월 1일까지 콜옵션을 사고 있던 외국인들의 주체가 이번 주에 들어와선 주구장창 매도 쪽에 풋옵션, 지수 하락 쪽에 베팅을 강력히 했다라는 겁니다. 체크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급하게 2주의 흐름과 1주의 흐름을 체크했는데요. 자, 요 모습을 우리가 먼저 화면을 통해 칠판을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 이번 주에 제가 감기가 걸렸다. 근데 몸살을 앓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앞에서 우리가 체크하니까 어땠습니까? 외인이 현재 매도입니다. 제가 계속 시간간에 얘기했던 건 현물의 매도가 가중이 되기 시작하거나 연속성이 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관도 역시 여전히 연속 매도 우위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번 주에 가장 큰 특징이었던 거 감기에서 몸살로 갈까 지금 두려우죠. 주말에. 그죠? 어제 미국과 유럽이 재료에 팔아버렸으니까요. 갈 땐 못 가고 떨어질 땐 왜 같이 떨어져요? 그걸 찾아야죠. 그러면 2000포인트 밑에서 받아야 되는지 못 받아야 되는지 결론이 나겠죠. 자, 여기서 봤을 때 얘는 뭐였다? 2주 동안 지속했다. 그죠? 그죠? 그런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늘 체크를 해보니 이번 한 주에 정신없이 조금은 많이 팔더라. 지난주에 2주 전에 샀던 것보다는 팔고 나오더라라는 걸 체크가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선물 시장을 체크를 현물 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파생시장을 분석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주 시장은요. 신호등은 깨끗하게 보여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신호등에 고스란히 나와요. 그러니까 매매가 너무 편해진 거거든요. 바로 금주의 시장의 가장 큰 쇼킹한 내용은 바로 파생시장의 수급 누적 포지션들의 변화였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좀 어려우셨죠? 무슨 얘기냐? 바로 한 주 전에 출발만 할 당시에도 외국인들은 선물 쪽에 매수 우위 쪽으로 점쳐지고 있었고 누적이 기관은 무려 1조 3천억대까지 매도 우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관 중에 금융투자 창구가 무슨 행위를 했냐면 금융투자 창구입니다. 계속 시장이 올라가는데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눌릴 것이야 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눌리기 시작한 약수익부터 야금야금 방금 보신 화면에서 털어냈다라는 거죠. 그죠? 자, 털어낸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포지션을 바꿔버리다 보니까 1조 3천억이나 매도를 때렸던 거지. 지금 이제 꼴랑 1,000억 기관계로 잡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렸다 안 걸렸다. 오늘 금융투자 쪽에서 선물 매수 쪽으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안 들었다. 사고 들어왔다.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취적 관점의 매도를 고점에서 물려 죽고 손실이 발생되고 있었던 금융투자가 순차적으로 이번 주 내내 계속 지난 금요일부터 작업을 하니 끝나가는 무렵이 되니까 단기 조정에 마무리를 대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외국인이 뭘 했는지 반드시 우리가 스위칭적으로 측면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를 갖고 있었던 것을 이제 자신들의 단가 대비해서 청산 쪽으로 가져오고 이번 한 주 내내 이들은 주식 부분과 포지션 부분의 파생시장을 놓고 봤을 때 주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서 우리가 추측을 이제 딱 하나만 해요. 다음 주 이제 전략 세운다고 했죠? 다음 주 우리가 볼 건 누굴까요? 그렇죠. 외국인의 주도를 하면서 매수로 들어오는지만 보자라는 겁니다. 다음 주 만기까지 걸렸죠. 만기 결제 지수는 안 알려줌 할게요. 왜냐하면 만기 결제 지수 지금 나왔어요. 위아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쪽이 지속된다면 현재 5천억 정도 규모의 매도세가 진정되면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제가 내 종목이 못 갔어. 그래, 기술적 분석 지수의 위치는 주쌤이 말한 것처럼 또는 다른 여타 방송을 통해 모습을 보며 고점에 부담스러운 요인이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정작 진짜로 종목 때문에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 수급의 변화가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죠. 그런데요, 시장이 퉁퉁 떨어지고 오늘도 2,000포인트를 깨버렸죠. 깨버리고 나니까 기관의 매도세가 진정이 되면서 금융투자의 매수세 유입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초석이 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신호등을 가지고 마지막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유가증권 시장의 종합시장의 위치.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녹색 등의 위치를 보자고요. 이때 무슨 시황관을 강력히 얘기했냐면 안에는 들어왔다. 여러분들은 없지만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난 고점을 논하지 못하겠다. 이번에 뒷북을 주쌤이 때리겠다고 했어요. 왜 그런다 그랬죠? 바로 신호등의 각이 여전히 살아서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각이 꺾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을 논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때 10월 23일을 기준으로 모든 보조지표 부분도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 현재 기준 쪽에 각이 옆으로 누우면서 추세적으로는 조정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자, 얼마나 매력적이고 자신 있는 보조지표 다 좋습니다. 자기의 기법만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과 제가 성공을 만약 잘 하고 있으면 나만의 원칙이 있는 거고요.
내가 만약 성공을 조금 못하고 망가졌다 다시 일어서고 했으면 바로 자신의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세상에 기법은 없어요. 예, 세상에 기법은 없고요. 보조지표를 해석하는 방법도 서로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내 옷에 맞는 거. 그죠? 자, 녹색 등이 있습니다. 제가 녹색 옷을 왜 입고 왔을까요?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연말까지는 좀 웃자라는 거예요. 그 관점을 놓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현재의 기관 쪽의 매도세가 극흉고의 미결제를 증가됐던 부분이 축소가 나왔고, 현재의 위치를, 신호등의 위치로 또 스캔을 또 해서 딱 보면요, 바로 이 자리 부근에 아쉬움이 오늘 도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 한번 세워 볼게요. 자, 확대해서 보니까 뭡니까? 좀 더 해둘까요? 바로 어제의 빨간 등의 브레이크는 걸렸죠. 그쵸. 그러니까 주쌤은 선물항에서 자신있게 아랫골이 잡혔다. 그런데 오늘 제일 중요했었죠. 이 부분을 올라타서 지지가 또 나온다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추가적인 기술적 하락은 없고 마무리가 빨리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떨어져야 사실은 좀 보여 계신 분들이 힘들지만 저도 힘들어요. 저도 주식 비중이 한 60% 돼요. 하지만 강력히 들고 있자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빨간 등을 저항대를 맞았죠. 그렇죠? 강력히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아직 돌릴 준비는 안 하고 있다라는 거. 왜? 다음 주 만기잖아요. 이벤트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감안해 놓고 보면요. 자, 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응집되는 부분, 요 자리 부분. 자, 여러분들이 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위치인 부분이죠. 1954포인트 정도에서 대략적으로 1969포인트 정도 부근에서는 자신있게 과대낙폭으로 먼저 떨어지고 있는 종목을 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과정에 코스닥 하나만 조금 잠깐 빠르게 볼게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아우, 그죠? 근데 제가 아까 자랑 하나 했죠? 배 아프셨죠? 에이, 그게 뭐 바리스탁에서 뭐 수익 얼마나 했는데 벌써 그냥 알아서들 가고 있죠? 그쵸? 저는, 주쌤은 여러분들 돈이 제 돈입니다. 솔직히요. 진짜로. 그래서 좀 많이 보수적으로 해요. 이렇게 위험한 투자를 하지만 왜 보수적으로 하는지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코스닥은 위치가 안 좋죠. 역시. 더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죠. 저항대도 많은 상태에서. 그쵸? 그런데 제 종목은 가요. 주쌤 종목은 왜 갈까요? 그쵸? 역발상으로 빨리 전환을 해서 선취를 해보니까 가는 거야.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하반기는 종목의 순환매가 전환되고 종목별 장세로 간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니까요. 아까 그 종목들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라면 코스피 1960대 부근에 붙여서 먼저 빠진 종목군들을 산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중공업 오늘 기습 반등 갔죠? 잠시 뒤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그런 종목이 아니다. 삼성전자 오늘 루머 돌았죠? 루머가 아니라 확정치로 나왔습니다. 뭐냐? 외국계에 가지고 있었던 우선주가 블락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당 시즌 얼마 안 남았죠? 배당을 포기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러면 현재 자동차나 전기전자의 주도주들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화학과 중공업이 갈 수 있었던 건 먼저 조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조정을 받고 있죠. 급속히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 종목 상담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만약 이번 주에 혼자 나 홀로 잘 가다가 떨어진 대표주가 있는데 내가 사고 싶었는데 불안하다라는 게 있으면 콕 찍어서 그냥 자신있게 사 보십시오. 종합지수와 함께. 어디? 1960대 부근에 붙여서 한번 잡아보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아주 어려워요. 지수 갖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권으로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겼지만 이번 연말까지에서는 철저하게 종목 장세로 갑니다. 그렇죠?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일진 디스플레이입니다. 일진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뭘로 불었죠? 자, 일진 디스플레이 하나 볼게요. 바닥에 있었죠. 자, 완전히 바닥에 유후 전 주쌤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바닥에 있었다 올라왔다 좋죠. 여기서 매매 트레이딩 한번 했죠. 맞고 떨어졌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저희가 매매를 하고 지금은 저희가 이익 실현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이고, 주쌤이 저 매도 써갖고 이 윗골이 달았구나. 에이, 그런 건 안 해요. 같이 더불어 살아요. 저희가 오늘 팔았던 건 일진 디스플레이 단기적으로 실적이 가미되면서 우상 왔고 신호등이 돌려나가요. 그럼 뭐죠? 미리 샘플을 보여드린 이유는 일진 디스플레이가 눌리면 여러분들은 분할로 매수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 한번 내볼게요. 뉴스를 봤어요. 바리스탁으로 일상에 숨어있는 종목을 찾았어요. 그쵸? 그 다음 바로 종목을 신호등에 입힐까요? 아니죠. 우리가 방금 봤던 한 주를 정리하는 시황관에서 뭐라 그랬죠? 시장의 수급을 전체 읽었죠. 오호, 그러면 내가 추격을 가야 될지 보수적으로 눌림을 기다려야 할지 결정이 됐죠. 그죠? 네.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에 흐름만 짚어가시면 돼요. 거기에다 놓고 굳이 꼭 보조지표 신호등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 오시니까. 저한테는 근데 신호등이 되게 잘 맞거든요. 저희 가족들한테 너무 잘 맞아서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그래. 그러면 이번 주는 전 그랬어요. 일진 디스플레이를 바닥에서 저희가 15,300~400원대에 살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시장은 조정이다. 그러면 나는 바닥에 있는 신호등을 사겠다. 그런데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군들을 발굴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일진 디스플레이를 보수적으로 시장은 조정이니 종목을 사러 가는데 밑에서 눌림만 사자. 바닥에 있는 거 사자 하니까 수익을 단기로 20% 가까이를 챙겨서 15% 가까이를 챙겨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위험한 것에 투자를 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마음 뜻대로도 안 가요. 사자마자 5연상 갔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주식 투자는 전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나의 원칙의 스텝 바이를 밟아서 저는 바리스탁 시황 체크하고 다시 신호등 넣어서 원칙을 세워서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듯이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금요일마다 같이 한번 성공 투자하는 거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갑니다. 힘내시고요. 제가 봤을 때 자 결론 먼저 낼게요. 만기주인데요. 다음 주. 자 주초에 우리가 외국인 보자라고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의 선물 강도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만 하시는 분들도 유지가 된다는 주초에 먼저 빠졌다. 자신 있게 만기 쪽에 들어 올립니다. 결론 냈고요. 자 월화 중에서 먼저 들어 올려버렸다. 그렇다면 만기에 반대로 빼버립니다. 아시겠죠?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오늘 자신있게 요거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요거는 다음 주에 드릴까요? 그래요. 다음 주에 요거 하나 드릴게요. 만기에 대한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의 특징들 그거는 다음 주에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신호등으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 종목 상담이 들어왔어요. 근데 문자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바로, 1139님께서 들어오셨는데요. 현대중공업입니다. 저 좀 기대하고 보고 싶어요. 매수가가 얼마인가 봤더니, 매수해도 될까요?예요. 그러면, 업황과 현재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못 먹어도 고 눌림이 나오면 중공업은 사야 된다. 왜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주도 섹터 업종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근데 대장이 현대중공업이죠. 자, 스캔으로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업황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얘기를 안 하겠고요.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니까요. 바로 어디입니까? 저는 여기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이 저와 만났다라면 충분히 주식을 아주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현재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자, 제가 이미 요때가 아까 종합시장의 위치와 비슷해 고점을 논하진 않겠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신호등의 각이 꺾여버렸습니다. 매수 해소 될까요? 결론 먼저 내겠습니다. 저는 no. 아직 아니답니다. 왜냐하면
주도 업종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주도 업종 섹터가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오늘 올라간 거 신호등에서 빨간 등을 잘 올라탔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낮아져 있는 부분에 이 지지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요번 최저점이요. 그렇죠? 25만 원 조금 깬 자리, 요거보다 조금 더 낮은 자리에서 매수를 한번 해볼게요. 24만 원 정도 때에 붙여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현재 저라면 이 자리에서는 안 사겠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살 종목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도 섹터는 충분히 가능하나 현재 자리 위치는 부담스럽다. 왜? 만기 지나고 나서 시장이 우상향할 때는 따라잡아도 되겠지만 만기주를 대비하면 이번 주는 24만 원에 붙여라 한번 잡아보자 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예, 유원컴택요. 아하, 유원컴택이요. 자, 네.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죠? 그제 6,900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6,900원 하셨고 비중은 몇 퍼센트 들어가셨죠? 비중은 20%예요. 아, 20%세요. 오호. 제일 궁금한 거 딱 하나만 꼽으라면 주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거. 오.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생긴 건 조금 부담스럽죠? 네. 예, 다들 자꾸 내려가는데 이거 좀 올라가는 것 같아서 매수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 네. 손절을 해야 할지 네. 또 네. 회사 가야 될지. 네. 그러면 우리 예, 시청자분 궁금해요. 회사에 대한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아, 우리 주식 승천해서 네. 또 이렇게 한 두 번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조금 머뭇거리시는 건 제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유원컴택 회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아직 정확하게 명확히 모르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의 홀딩이냐 아니냐. 그래서 결론 먼저 딱 하나 내드리면 방송 또 안 보실까봐 이따가 말씀드릴 거니까 전화 끊으시고 방송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6,900원에 며칠 전에 샀대요. 그리고 나서 장대 음봉을 2개를 좀 맞고 오늘 장대 양봉을 하나 받았어요. 자, 유원컴택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휴대폰 케이스 액세서리 업체다라고 보셔도 돼요. 자, 액세서리가 어렵다. 휴대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요. 뭐냐 하면 휴대폰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커버를 한번 뜯어보세요. S사 거를 뜯으면 커버가 잘 뜯기거든요.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원컴택은. 예. 유원컴택 같은 경우는 그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반도체 소켓 쪽에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사출물 쪽이 좀 있단 말이에요. 메탈 소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유원컴택이 원래 플라스틱 쪽으로 하다가 메탈 소재 쪽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주구장창 잘 가다가 막 이렇게 지하실로 왔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실적이 뚝 하고 부러진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탁 부러져 버려갖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야 이거 뭐 3분기 4분기 간다 했는데 그냥 뚝 정신이 없죠. 근데 시청자분은 저점에서 잘 매수를 하셨단 말이죠. 유원컴택이 최근에 호재가 하나 나왔었어요. 아시죠? LED 쪽 조명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걸 호재로 잡아야 됐나 사실은 싶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업황이 여전히 우상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반도체 소켓 트라이 쪽을 공급하고 있는 유원컴택 원래 자신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것이 바로 갤럭시 노트를 비롯한 휴대폰 케이스 쪽으로 사출물을 넣다가 바로 메탈을 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는 무려 어디까지 갔는지 아세요? 대중국으로 갔어요. 대중국으로 이렇게 숑 가갔고요. JTE 화웨이 등과 같은 쪽에서 메이저 로컬 중국 로컬 쪽을 통해서 공급이 계속 꾸준히 돼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닥권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자, 신호등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에서 이거죠. 바닥에서 기고 있기 때문에 부담은 분명히 되세요. 그죠? 고점에서 찍고 내려왔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과 저하고 딱 교감 하나만 해요. 신호등에서 부러지니까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등이 어떻게 하면 브레이크가 딱 걸려 있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이럴 것 같아요. 유언컴텍 같은 경우 이번 분기 실적을 정확하게 지금 제가 체크를 못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기준점에서 저는 딱 이렇게 할게요. 5,980원의 손절가를 잡고 조금 홀딩하는 전략이 어떨까 싶고요. 현재 다음 주 초에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라면 눌림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려면 6,630원에 대한 지지력만 나오면 돼요. 종가상 계속. 그러면 위쪽으로 가볍게 올라가는데 바로 시청자분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바닥이니까 살 수 있는. 근데 아직 실적의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호재 부분이 있어서 단기 목표가로 7,160원을 뚫어내는지만 보고 뚫어내면 8,000원까지 끌고 가보자 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문자 상담입니다. 문자 상담이 좀 들어왔는데요. 우와, 번호가요. 여기에 저희가 핸드폰 번호가 뒷자리가 5개면 이분 하우스 지셨어요. 222 4번에 나오는 분이 우리 문자 상담이 들어오셨는데요. 한화 케미칼이 나오셨어요. 회사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 결론적으로는 이거일 것 같아요. 지수와 연동되어 있고 업황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내년 실적 전망이 밝다는데 더 들고 가도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정말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2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출되어 있는 거 하나 뭐 있죠? 태양광 얘기하죠. 근데 하나케미칼이 정말 이만큼 하잖아요. 저 주쌤이 이렇게 얼굴만큼 하잖아요. 사업을. 네. 근데 요만큼밖에 안 해요. 하나케미칼에서 태양광 관련 쪽 일은요. 그러니까 태양광 때문에 억지로 밀리거나 또는 태양광 때문에 단기 급등을 간다라는 건 너무 큰 꿈들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하나케미칼은 조금 더 들고 가시기에는 저는 좀 부담스러워 보여요. 24,000원이 너무 단기 목표가에서 매수를 잡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요 신호등으로 한번 보죠. 자, 그래서 부담스러운데 오늘 지지력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종합지수 한번 봤잖아요. 이 빨간 등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지지력이 나오다가 바로 저항으로 걸렸으면 어디까지 빠져요? 2만원까지 빠져요. 그러면 24,000원에서 굳이 우리가 이 지수와 관련된 종목을 15% 손실을 감내할 필요는 없겠죠. 차라리 저라면 강력히 지지 나와서 월요일날 장과 함께 반등이 나온다라면 붙여서 윗부분에서 일단 짧은 손실로 매도 처리를 하고 내년 전망 좋습니다. 양호합니다. 그런 관점이라면 저라면 2만원에 붙여서 다시 재매수 하자.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공략주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 2 종목 선사합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은 대형주예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 얘기 드렸어요. 다음 주 만기에 전략을 2개로 딱 잡았어요. 너무 그렇게 쉽게 잡는 거 아닐까. 그 얘기를 다 못 드려서 좀 아쉬워요. 그 정확하게 시황관을 알고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튼 다음 주 만기주는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경제나 샘플러스를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 무방의 호응도가 있다면 공개방송해서 그냥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요. 자, 첫 번째 내일장 공략주는요. 앞에서 이 얘기 드렸죠. 주도 업종이 바뀔 수 있다라고 당당히 말씀드렸거든요. 거기에서 딱 나왔습니다. 철강 대표주인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신호등 모양 딱 보죠. 우리가 현대중공업을 샀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죠. 그죠? 신호등이 돌아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점을 놓고 보면 포스코 업황의 개선 부분과 함께 지금 중국발의 철광석 가격 부분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공업 수익 못 났다? 내가 계좌에다가 승천시키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철강 갖고 한번 해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단 조금 저도 애늘 있게 좀 사보자고요. 다음 주 시장 변동이 있으니까요. 31만 8천원인데요. 거기가 어딘가 딱 보니까요. 여기네요. 어딥니까? 그쵸? 녹색 등에 붙여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녹색 등에 붙여서 한번 31만 8천원대 부분에 잡겠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34만원 왜 설정했을지 눈치 딱 채셨죠? 그쵸? 34만원이 요 정도 자리인데 어딥니까? 지난번에
갭 상승 나오고 나서 떨어졌던 자리 부근이니까 단기 목표가 정하고요. 손절가는 단 여기 신호등 내 노크로 보면 29만 8천 원이니까요. 자, 포스코는 제가 단기간에 한 3주 정도의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다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대형주만 하니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에이, 코스닥 주세마 나도 바닥에서 살 수 있는 코스닥 없어. 하나 오픈합니다. 바로 DNA 링크입니다. 아실 거예요. 잘 아시는 바닥에 있죠? 일진 디스플레이 위치죠. 막 소름이 돋아요.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렇게 각을 아직 못 살렸어요. 살려야 되는데 이 각을 못 살렸기 때문에 조금의 보수적 관점으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DNA 링크 상당히 자산이 많은 분들에 대한 고부유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으로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제가 예전에 수익 참 잘 냈던 종목군 중에 저 궁합 잘 맞아요. 그래서 9,850원의 밑에 눌림목으로 매수를 잡고요. 단기적인 목표가 바로 그렇죠. 오색 빛깔에 걸리는 신호등에 11,0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하고 손절가 대신 요 11월 5일날 단기적인 수급악재로 꼬였던 자리보다 살짝 낮은 자리. 저는 이렇습니다. 잠깐 속임수 하나 얘기 드리면 시장에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유층을 통한 마케팅은 분명히 지속된다라는 관점의 DNA 링크 지금 현재 바닥권 매수 타이밍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금요일 방송 이제 제가 주쌤이 책임지러 오니까요.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한 주 정리 잘 깔끔하게 다음 주 전략도 이렇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 주쌤 주식 승천 다시 MC 진행하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